이 이야기 꼭 너만 알고 있어. 알겠지? 순노루TV. 이 사건은 무려 2019년 9월 21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최근의 일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일본 치바현 나리타시에서 이제 막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던 2012년생 오구라 미사키. 이날은 그녀의 부모님이 육아 모임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과 캠핑장으로 놀러가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사키의 아버지는 일 때문에 일정이 맞지 않았고 다음날부터 참여하기로 해 우선 어머니와 단둘이 캠핑장으로 떠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미사키와 그의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하게 아침을 먹은 뒤 차를 타고 치바현으로부터 약 120km 떨어진 야마나시현의 도시무라 오픈 캠핑장으로 향했다 합니다. 이곳은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장소들이 많아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에겐 인기 있는 캠핑장이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곳 외에도 근처에는 다른 캠핑장들과 민가도 꽤 있어서 외진 곳이란 느낌은 없는 곳이었다 합니다. 당일 캠핑장에 모인 인원은 어른 12명, 아이들 14명, 총 26명으로 7가구의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들 모두는 서로 이미 친한 사이로 1년에 두세 번 다 함께 관광지로 놀러가거나 이번처럼 캠핑장에 방문해 하루를 같이 보내는 등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던 사이라고 합니다. 미사키와 어머니가 캠핑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2시. 캠핑장에는 이미 오전 9시부터 도착한 가족들이 몇 팀 있었고 점심을 준비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미사키네는 짐을 간단히 내려둔 뒤 같이 합류해 바로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후 어른들은 뒷정리와 미처 다 내려놓지 못한 짐들을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고 배도 불렀겠다. 놀 준비가 완벽하게 된 아이들은 캠핑장 남쪽 숲으로 다 함께 이동해 숨바꼭질과 술래잡기를 하며 열심히 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1시간 20분 정도가 흘렀고 어른들은 숲에 있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으라며 크게 소리쳤다 합니다. 이 아이들은 또 신이나 소리를 지르며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와 정성스럽게 준비된 달콤한 초코 바나나를 간식으로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캠핑장에는 아이들의 깨르륵거리는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흐뭇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기 힘들어하던 아이들은 또 놀기 위해 두세 명씩 짝을 지어 다시 주변 산길을 타고 올라가 어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하는데요. 그런데 미사키는 5분에서 10분 정도 늦게 먼저 간 친구들을 따라 나섰다 합니다. 미사키의 어머니는 혼자 숲으로 향하는 미사키가 걱정되었지만 아이들 소리가 그리 멀어지지 않았고 또 길이 그리 어렵지 않았기에 안심하고 텐트를 치기 시작했다 하는데요. 그로부터 15분에서 20분 정도가 흐른 4시쯤 어른들 중 한 명이 아이들을 부르러 150m 정도 떨어진 숲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아이들이 다시 캠핑장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중 미사키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뜻밖의 상황에 당황한 어른들은 미사키가 숲에서 길을 잃은 것이라 빠르게 판단했고 미사키가 향한 곳에서부터 숲 깊은 곳까지 이름을 부르며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미사키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고 수색 범위를 넓혀 캠핑장에선 거리가 있었던 테니스장과 접수처 그리고 민가로까지 내려가 미사키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오늘 어린 여자아이는 보지 못했다고 말할 뿐이었고 해가 완전히 져버리면 더 찾기 힘들어질 것이라 판단한 어른들은 결국 캠핑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5시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6시가 되어서야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 인력들은 미사키의 어머니와 미사키의 친구들에게 상황 설명을 들은 뒤 그 즉시 수색 작전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불길하지만 어린 미사키가 숲에서 실족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던 상황이었기에 경찰은 경찰형까지 동원해 남쪽 숲 전역은 물론 언덕과 교량 아래 심지어 골짜기까지 조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그날 밤 10시쯤 경찰과 소방은 미사키의 어머니에게 다음날 더 철저히 수색해보겠다라 말하며 우선 집으로 귀가하라고 한 뒤 전원 철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린 딸이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길을 잃고 어디선가 울며 떨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 어머니는 도저히 혼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미사키의 어머니는 모두가 떠난 캠핑장에 남았고 이후 새벽 1시가 되어 도착한 미사키의 아버지와 늦은 시간이지만 도움을 주러 온 남편의 회사 동료와 함께 새벽 3시까지 추가적으로 수색을 따로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미사키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그리고 또 다음날까지도 미사키의 행방이 묘연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소방은 물론 자위대와 현지 자원봉사자들의 힘까지 빌려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치는데요. 여기에 투입된 인원은 총 1,700명. 이들은 남쪽뿐만이 아니라 캠핑장의 동서남북 방향으로 15km를 전진하며 미사키의 흔적을 찾아 나섰고 수색 4일차부터는 헬리콥터와 드론까지 날려 길 잃은 어린 소녀를 찾기 위한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10일 뒤 10일이 넘도록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한 육상 자위대는 결국 철수했고 경찰은 미사키의 부모님과 협의해 미사키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데요. 어린아이가 15km 이상을 벗어난다는 것은 무리였기에 혹여나 미사키가 누군가로 인해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도 이제는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6일간의 수색이 더 있었지만 역시나 유의미한 성과는 없었고 이에 결국 야마나시현 경찰서장은 미사키가 이 주변에 있을 확률은 극히 낮다고 판단해 현지 수색지휘본부를 해산하고 수색 활동을 중단한다 발표합니다. 대신 사건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며 전국 경찰에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지속적으로 미사키를 봤다라는 제보 전화와 메일, 각종 뉴스, 그리고 사건 사고 프로그램 등 방송국 PD들의 취재 요청이 쏟아졌고 아이를 찾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마음먹은 미사키의 부모님은 무리한 요구 속에서도 얼굴을 공개하고 아이가 사라졌던 장소를 몇십 번씩이나 방문해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러가 버리죠. 2020년 10월 미사키의 부모님은 보다 더 빠르게 제보를 받기 위해 오직 미사키만을 위한 블로그를 개설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간 보내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는 여전히 미사키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소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정보, 심지어 틀린 정보도 괜찮으니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러한 부모님의 노력에 다시 한번 미사키 실종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많은 이들의 응원과 제보가 이어졌지만 그 중에는 쓰레기들이 숨겨놓은 날카로운 칼날들도 다수 섞여져 있었다 합니다. 아이가 15분 만에 사라진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음모론에 근거하여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미사키의 어머니를 용의자로 모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미사키의 부모님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런 악질적인 게시물들에 적극 대응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최고 형량은 1년 6개월, 그마저도 집행유예로 모두 풀려났다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2년 4월 23일 미사키 실종 사건은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사키가 행방불명되던 캠핑장에서 600m 떨어진 곳에서 사람의 머리뼈라 생각되는 것이 발견됐다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 일대 전부를 다시 수색했고 그 결과 근처에선 어린이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과 양말이 발견되었다 합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미사키의 어머니에게 바로 전달했고 연락을 받은 어머니는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다 하는데요. 미사키의 어머니는 발견된 뼈를 보고 절대 이것이 미사키일 리가 없을 거라 부정했지만 발견된 양말과 신발을 보곤 실종 당일 미사키가 신고 있던 것과 일치한다라고 증언했다 합니다. 이후 며칠간 더 수색이 이루어졌는데 가까운 곳에서 다른 부위의 뼈들과 검정색 하이넥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당일 미사키가 입고 있던 옷이었죠. 경찰은 곧바로 발견된 뼈들에 대한 DNA 감식을 진행했고 5월 12일 이 뼈에서 발견된 DNA는 어머니의 DNA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즉, 이 뼈의 주인은 오구라 미사키가 맞다라고 결론짓습니다. 경찰은 뼈가 발견된 지역은 경사가 40도가 넘는 곳이어서 어린아이가 절대 갈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해 당시 수색 지역에선 제외했다고 해명했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사인을 특정할 수도 이동한 루트를 찾을 수도 없었다라고 밝히며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수사는 이어가겠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사건을 종료시켰습니다. 이런 경찰의 발표에 대해 네티즌들은 수많은 추측들을 쏟아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것은 동물의 습격으로 인한 사망설인데 실종 당일 친구들을 찾으러 혼자 숲으로 향한 미사키가 길을 잃고 깊은 숲으로까지 들어갔다가 곰이나 여우에게 습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실제로 이 캠핑장 근처의 깊은 숲에는 곰이나 여우 같은 육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하는데요. 경찰의 발표 몇 개월 뒤 미사키의 어머니는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립니다. DNA 감식 결과서를 받고서도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미사키가 여전히 돌아올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런 나의 태도가 미사키나 미사키의 언니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미사키를 낳았을 때 내가 이 아이를 평생 지킨다라고 약속한 만큼 여전히 미사키에 대한 사랑은 여전합니다. 경찰의 조사가 끝나고 미사키가 집으로 돌아온다면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간 보내준 응원들 덕분에 가족들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했습니다.